이 동영상에서는 상자 안에 전자들이 존재할 때 그 수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몇 개의 동영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는 3차원 박스 안에 있는 전자들을 생각을 해 주었죠. 그래서 해석적인 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을 때 그것들을 단순히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는 각각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퀀텀 넘버들을 가지고 잘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스템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쪽 방향인 G방향의 크기가 다른 방향인 LX나 LY보다 훨씬 작은 경우입니다. 물론 저번 동영상에서도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실제 문제도 그렇게 LG는 5나노미터이고 LX와 LY는 100나노미터인 경우를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수식의 전개에서부터 이렇게 LG가 LX나 LY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일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이번 동영상에서 중요한 개념인 서브밴드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자, LG 값이 LX나 LY보다 훨씬 작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것이 제곱으로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작은 숫자의 제곱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n과 관련된 항들, 그러니까 아이겐 에너지 중에서 세 번째 항, n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들에 대한 개수값이 l의 제곱이나 m의 제곱에 대한 개수값보다 훨씬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L과 M과 N이 1, 1, 1이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만 2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MN을 111에서부터 211 혹은 121 혹은 112 이렇게 바꾸었을 때 에너지가 어떤 경우에 가장 심하게 바뀌는가, 가장 크게 바뀌는가 하는 문제를 물어보면 LG가 LX나 LY보다 현저하게 작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G방향으로의 에너지 성분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바뀌는 값이 다른 것들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전체 에너지의 크기인 E sub LMN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X방향이나 Y방향으로의 L과 M의 변화보다 N의 변화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마치 L에 의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양자화가 되어 있고 대신 매우 작은 에너지 변화를 만들게 되는 L의 변화나 혹은 M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치 그 연속체처럼 생각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3차원 박스 안에서는 모두 다 이 값들이 이제 양자화가 되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저번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해당하는 K 공점에 대해서 단순히 F값을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지만 이번 동영상에서 다루는 상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을 다루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이 컨파인먼트는 원래는 X, Y, Z 방향으로 모두 다 나타날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G 방향으로만 컨파인먼트의 효과가 매우 현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G 방향으로서의 효과를 서브밴드로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X하고 Y 방향으로는 그저
널찍한 판이 있는 것과 같이 X방향으로도 그냥 자유공간처럼 움직일 수가 있고 G방향으로도 자유공간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도 우리가 만약에 이 G방향을 트랜지스터의 그 수직한 구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전자는 수직한 방향으로는 이제 자유로운 이동이 못 제약이 있고요. 대신 X방향과 Y방향이 이 채널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은 2차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지스터 안에서의 전자를 다 나타내기 위한 그런 셋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매트랩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주어진 L과 M 값에 대해서 ELMN을 구하고요. 그래서 L과 M의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n값도 중요하기 때문에 n값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1에서부터 이 문제에서는 5까지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 값은 서브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의 n의 값에 해당하는 걸 첫 번째 서브밴드, 두 번째 서브밴드, 그래서 다섯 번째 서브밴드까지 겹쳐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에서 x하고 y 값에 해당하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그림에서 x하고 y 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x 혹은 y 방향으로의 퀀텀 넘버인 L과 M이고요. 그리고 수직축인 그 G축을 나타내는 것은 그에 따른 에너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L과 M에 따라 가지고는 마치 포물선 그래프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L이 커지면 혹은 M이 커지면 포물선처럼 쭉 증가하고요. 이것은 마치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형태를 따르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의 값들이 마치 얇은 판들을 약간 굽었지만 그런 판들을 5개를 겹쳐 놓은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 5개의 겹쳐 놓은 이 차이들 결국 보시면 어떤 에너지들을 그냥 그렸을 때 점선으로 그렸을 때 점들로 그렸을 때 이 에너지들이 마치 5개의 얇은 종이장들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이 하나하나의 종이장 안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은 마치 자유전자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이 하나의 종이장, 그러니까 하나의 서브밴드에서 다른 서브밴드로의 이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현재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5개의 n이 1에서부터 5까지 바뀌었을 때의 그런 5개의 서브밴드에 대한 L과 M에 대한 에너지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어떻게 개념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차원 물질의 밴드 구조는 3차원 K 스페이스 안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KX, KY, KG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상당히 큰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주어지게 되면 그 방향으로의 이동은 실질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게 되고요. 그쪽 방향으로는 양자 효과가 나타나서 서브밴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마치 그 방향으로는 이 이동이 불가능한 하나의 밴드 구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 세부적인 구조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어진 서브밴드가 주어졌을 때 이 서브밴드 안에서의 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면요. 마치 이 전자의 상태는 G 방향으로만 퀀텀 컨파인먼트를 겪고요. 나머지 X 방향이나 Y 방향으로는 더 이상 이제 퀀텀 컨파인먼트를 겪지 않고
마치 그냥 자유공간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전까지 우리가 직전까지 풀었었던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X방향, Y방향에 대해서도 컨파인먼트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X방향하고 Y방향으로는 막혀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보고 있는 트랜지스터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넓은 판을 다룰 때 어떤 경계 조건을 써줘야 될까요? 그전에는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끝까지 X방향이나 Y방향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니까 각각 웨이브 펑션이 없어진다라고 해주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이런 공간이 쭉 무한히 연결이 돼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경계 조건이 바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끝하고 반대쪽 끝하고 동일한 웨이브 펑션을 가지게 된다. 이런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형된, 그전과 다르게 변형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전에 봤듯이 이 문제가 X, Y, Z 방향이 서로 다 분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방향, Y 방향만 풀게 되면요. Y 방향 푼 문제를 그대로 X 방향에 대해서 쓸 수 있고 Z 방향에 대해서는 그 전에 컨파인먼트가 있었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결국 1차원 무한우물 문제하고 그 다음에 2차원으로는 자유전자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Y방향으로의 자유전자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이거의 경계 조건이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양쪽에서 0하고 LY하고 해서 사라지는 파동함수를 가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걔네들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가지고 있다. 양쪽 끝에서 같다라고 이렇게 쓰게 될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exponential i ky y인데요. y 방향으로의 k 값이라는 것인데 이 값도 양자화가 되어 있고요. 바로 2파이를 ly 값으로 나눠준 거의 정수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수배라는 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인티저도 가능하고요. 네거티브 인티저도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여기까지는 여전히 ky는 유한한 값을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2파이 오버 ly, 4파이 오버 ly 이렇게 띄엄띄엄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ky를 마치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ly 값이 아주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2파이 오버 ly라는 값이 정말 작은 값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y가 만약에 연속체처럼 생각을 했을 때 ky가 2파이 오버 ly만큼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ky 값에서 그것보다 2파이 오버 ly만큼 더 더한 ky로 바뀌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는 우리는 아마도 스테이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서 L 인덱스에 대한 썸, 아니죠. M 인덱스에 대한 썸을 구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 ky에 대해서는 적분을 해주되 그것을 적당한 팩터, 바로 이 팩터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전체 전자 숫자를 구하는 문제를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저번 동영상에서 이 현재 보고 계신 식의 좌변과 같이 계산을 해 주었죠. L, M, N 이것들의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각각 독특한 하나하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찰 수 있는 확률에 해당하는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 주었고요. 다만 이것들이 스핀업과 스핀다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 2를 곱해 주었습니다. 그게 좌변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컨파인먼트인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해 주었던 방법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n는 컨파인먼트가 일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서브밴드 하나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n에 대해서, 주어진 서브밴드에 대해서 그 서브밴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자. 물론 거기다 이제 숫자 2는 여전히 스핀을 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개의 관점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왼쪽에서는 바라보는 것은 이것들은 모두 다 KX, LMN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 있다. 띄엄띄엄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점유율을 가지고 전자수를 계산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n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양자화가 되어 있지만 x방향과 y방향에 대해서는 마치 연속체처럼 생각을 하고 이것의 전자수를 구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사실은 동일한 상태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안쪽에 있었던 원래 상태들에 대한 L과 M에 대한 썸, 이제 N에 대한 썸은 바깥으로 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썸을 우리가 바꾸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유전자처럼 다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과 M에 대한 썸을 이제 어떻게 바꾸어 주냐면,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dkx에 대한 인테그랄, kx에 대한 인테그랄하고 ky에 대한 인테그랄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인테그랄이지 썸이 아니죠. 그래서 인테그랄을 취하게 되면 마치 k 차원이 이제 곱해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썸은 차원을 바꿔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당한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데,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y방향으로 ly 2파이 오버 ly만큼 k가 증가를 하면 그때 스테이트가 하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랄을 kx나 ky에 대한 인테그랄을 바로 2파이 오버 ly로 나눠주게 되고요. 혹은 2파이 오버 lx로 나눠주게 되고요. 나눠줬기 때문에 그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KX, LMN과 같이 이 이산화된 상태를 보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걸 어느 순간 은근슬쩍 연속체처럼 생각을 하면서 적분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요 팩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어려워했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페르미-디락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는 각각 L과 M과 N, 그러니까 X방향, Y방향, G방향 에너지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N 값에 대해서 G방향의 서브밴드 에너지가 서브밴드의 바닥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겠고요. 그것을 E sub G, N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는 것들은 KX의 제곱, KY의 제곱, 이것들은 각각 X방향, Y방향으로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 줄은 제가 별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LX, LY를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2파이를 또 앞으로 빼서 그냥 동일한 식을 적어준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이퀘이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L과 M에 대한 썸을
어떻게 하면 해당 방향인 kx와 ky 방향으로의 적분식으로 올바르게 변환해 주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바꾸어주면 적분을 썸을 적분으로 바꾸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적절한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번 슬라이드의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특별히 mxx와 myy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원래 mxx하고 myy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같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안에 들어가는 그 인수값에 kx 제곱하고 ky 제곱에 대한 항들이 있는데 그들이 똑같은 개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kx의 제곱하고 ky의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k 벡터의 그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그냥 k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2차원 극좌표계를 생각을 할 때요. 그래서 이 점을 사용을 해서 이제 kx하고 ky처럼 이렇게 적분을 수행을 하지 않고 dk, d세타 극좌표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요. 그 동일한 적분을 쓰게 되면요. 다행히 세타에 대한 어떠한 의존성도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세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숫자 2파이만 주어지고 사라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항과 같이 마치 2차원 적분이었던 dkx, dky를 해주어야 됐던 것이 이제는 그냥 dk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k방향의 에너지와 dk에 대한 식을 마치 xy 방향으로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 간단한 변환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 식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mxx 오버 하바 스퀘어 같은 것들은 그냥 상수기 때문에 쉽게 빼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은 주어진 페르미 레벨과 그리고 주어진 n번째 서브밴드의 바닥 에너지를 사용을 하여서 적절한 구간에 대해서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을 적분한 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함수, 페르미 디락에다 어떤 값을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준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2차원 적분을 해주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1차원 적분으로 해주면 되고 그 1차원 적분마저도 잘 알려져 있는 1차원 적분이구나 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mxx와 myy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다룰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mxx와 myy가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좌표 변환을 통해서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